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포커스의 유수경입니다. 6.4 지방선거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정당의 당내 경선 위탁 기한이 지난 4월 30일 마감됐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국가적 중대사인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당초 4월 25일이었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기한을 5일 연장 조정한 건데요. 특히 이번 참사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구는 위탁 기한을 5월 1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신청한 경선은 투개표 절차에 따른 비용을 국고로 지원받게 됩니다. 후보자 선출 경선이 진행되면서 각 정당 후보자 윤곽이 드러나고 오늘 15일과 16일에 있을 후보자 등록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주간 브리핑 첫 순서로는 후보자 등록을 준비하는 입후보 예정자들을 위해서 각 지역별로 진행되는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전해드리고 선거관리 교육 현장을 박하나 기자가 취재해 전해드립니다. 6월 4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전국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시군의 장이나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 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선거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각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후보 안내 설명회는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 예정자를 비롯해 선거 사무관계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후보자 등록 신청 방법과 갖추어야 할 구비 서류, 그리고 향후 주요 선거 일정에 따른 각종 신고 신청 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정정당당하고 깨끗한 경쟁을 이끄는 선거 운동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정책 선거를 위한 매니페스토 및 홍보 영상을 상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내실 있고 알찬 시간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안내 설명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후보자들이 선거와 관련한 각종 준비사항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도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선거운동 방법과 해서는 안 되는 또 제한금지 사항, 그다음에 선거 비용 집행 방법 등을 이제 차분하게 안내함으로써 후보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법을 지키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시작의 신호탄이자 전체 선거 과정 중 가장 중요하고 까다로운 절차인 후보자 등록은 5월 15일과 16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통해 입후보 예정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또 한 달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첫 단추를 제대로 채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NECTV 박하나입니다. 전국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완벽한 6.4 지방선거 관리를 위해 선거 및 투표관리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법정 절차 사무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위해 초석을 다지는 단계로 선거와 투표 절차를 실제 관리하고 진행하는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간사 서기, 그리고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 등이 대상입니다.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읍면동 소속 공무원을 간사 서기로 위촉해 선거 담당 사무를 수행하게 하는 상설 조직으로 선거벽부의 접수 확인 첩부 및 철거, 매 세대 선거공부의 접수 확인 및 발송, 투표 안내문 작성 발송, 그리고 사전투표소의 설비와 사전투표 참관인 신고 접수 및 사전투표 사무원 위촉에 관한 사무 등 주요 대행 사무를 담당하고 처리합니다. 또한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설비와 투표용지 및 투표함의 수령 관리, 선거 당일 투표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데 이러한 주요 절차 사무의 관리 요령 등을 교육하고 지방선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정당을 대상으로 한 입후보 안내 설명회뿐 아니라 선거 투표 관리자 교육 등 내부 교육도 철저히 실시해 6월 4일까지 선거와 관련된 모든 부분의 내실을 꾸준히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선거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는 선거정보통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6.4 지방선거를 안내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관자들을 위해서 어떤 투표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변한나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각 지역에서 6.4 지방선거를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형식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광주광역시에서는 어른뿐만 아니라 미래 유권자들인 우리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선거박람회가 열렸다면서요? 네, 이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꼬마 선거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박람회라는 이름처럼 볼거리도 많고 이 재미있는 체험도 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그 현장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4월 26일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꼬마 선거 박람회가 광주광역시 비엔날레 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미래 유권자에게 올바른 선거가 무엇인지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또한 어린이들과 함께 행사장에 온 부모님들에게 선거와 투표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이 무엇인지 일깨워 6.4 지방선거에 적극 참여토록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안에는 위원회 소개, 사전투표 참여와 같은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개의 선거 홍보 부스가 마련이 됐는데요.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보고 듣고 그리고 체험하면서 선거의 중요성과 정책선거 그리고 준법선거의 필요성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번 선거에 나와 가족을 응원하기 위해서 꼭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날 박람회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위원회 캐릭터인 참참, 바루, 알리 휴대폰 고리 만들기, 선거놀이 스케치북에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담은 바람개비도 날리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는데요. 4학년 때 선거에 대해서는 배우긴 했었어요. 자세히 배우긴 했지만 직접 경험 같은 것도 안 해보고 이렇게 관심 있게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직접 이곳에 와가지고 경험도 하고 하니까 정말 뜻깊고 유용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선거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볼 수 있고요. 같이 그림도 그리면서 캐릭터도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어린이와 부모님이 함께하는 꼬마 선거 박람회. 선거를 친근하고 재미있게 받아들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봄나들이 추억도 만들고 6.4 지방선거도 잊지 않는 일석이조의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미래 유권자인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선거를 알고 또 선거 제도를 배우는 계기가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인천에서도 광주 못지않은 아주 이색적인 행사가 열려서 이 지역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유권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간다. 바로 인천에서 열심히 운행 중인 투표 참여 홍보 투어 차량 소식입니다. 그 현장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4월 30일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오전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떤 특명을 받은 걸까요? 이들은 바로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해 새롭게 준비한 홍보 투어 차량 요원들이라고 합니다. 요원들의 임무는 말 그대로 인천 지역 유권자들에게 6.4 지방선거를 널리 알리고 투표 참여를 이끄는 건데요. 이 차량을 제작하게 된 동기는 최근에 들어서 인천 지역의 투표율이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인천 지역의 낮은 투표율을 상위권의 투표율로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히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심 끝에 제작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한 달가량 하루 3번씩 인천 곳곳을 찾아갈 예정인데요. 전철역 광장이나 공원, 대학교와 같이 인천 유권자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으로 찾아가 바쁜 일상으로 선거에 관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유권자들을 직접 만날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차량을 통해 근로자 투표 시간 보장 등 투표 참여와 관련한 새로운 제도를 집중 홍보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지역 유권자들이 6.4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도입된 사전투표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습니다. 전 지금 이번에 6월 달에 하는 선거가 첫 투표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할 줄 알아서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막상 체험을 해보니까 되게 쉽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전 투표도 처음 시행한다고 하던데 부모님께 꼭 말씀 들어보려고요. 유권자를 직접 찾아가는 투표 참여 홍보 투어 차량. 이 행사를 통해 6.4 지방선거에서는 인천 지역 유권자 모두가 투표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주로 선거 관련 행사들은 유권자를 한자리에 모이게 했었는데 이건 지역 유권자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니까 더 특색 있는 것 같네요. 네,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이 홍보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 계속 노력할 예정이니까요. 지역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인을 위해서 마련된 투표 편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후보자 정보나 정책과 같이 투표하는 데 필요한 선거 정보를 지원하는 제도와 또 투표소에 가서 실제로 투표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선거 정보를 알려주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먼저 이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 안내문과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수어용 투표 안내문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장애인이나 노약자, 외국인과 같이 상대적으로 선거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각장애 선거인분들을 위한 점자형 투표 안내문이 있는데요. 이 안에는 투표 절차나 유의사항이 점자로 기재돼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 점자를 읽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음성 변환용 2차원 바코드가 인쇄돼 있어 보조 인식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그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6.4 지방선거부터는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수어용 투표 안내문도 제작됐는데요.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한 청각장애인들이 수화로 제작된 영상을 보면서 선거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7개 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단위 영상과 선거 종류가 4개인 세종시, 5개인 제주시 영상, 이렇게 총 3종으로 나눠 해당 유권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제작됐는데요. 각 영상과 연결된 QR코드를 매 세대에 발송하는 투표 안내문에 인쇄해서 휴대폰으로 스캔 후 수화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점자형 선거 공보가 있는데요. 각 후보자들이 작성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점자형 선거 공보는 투표 안내문과 함께 시각장애 선거인이 있는 세대로 발송됩니다. 하지만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송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을 위한 투표 안내문과 선거 정보 안내 팜플릿을 제작하는데요. 한국어를 기본으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총 4개 국어로 제작한 팜플릿을 지역 다문화 센터 등에 배부하고요. 영어와 중국어를 병기해 제작한 투표 안내문은 외국인 세대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는 점자형 선거제도 안내 팸플릿이 새롭게 제작이 됐네요. 이 시각장애 선거권자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화면에서 보면요, 이 선거 공보를 후보자들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공직선거법상으로 장애 선거인을 위한 선거 공보를 제출하는 것이 강제사항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후보자들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선거가 치러질수록 이 점자형 선거 공보 제출률이 높아는 지고 있지만 이 모든 후보자와 정당이 더 노력을 해서 선거와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이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후보자나 정당이 방송을 이용해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보면 화면 아래쪽에 이 수화나 자막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선거정보 지원제도에 해당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나 정당이 방송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할 때 이 수화나 자막 방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대담이나 토론회를 할 때 이 수화 통역을 함께 방송을 하고요. 지역별로 방송국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막도 함께 내보내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방송 연설을 하는 경우에도 수화나 자막 방송을 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선거 기간에 이런 방송들을 챙겨보시면 지역의 일꾼을 뽑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6.4 지방선거 당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EC TV를 통해 이 투개표 인터넷 생중계를 하는데요.
이때에도 이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 방송을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인이 투표 현장에서 제공받는 도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당일 도움받는 분들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 분들이나 노약자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 투표소 건물 바깥에서부터 투표소까지 이 도움을 주는 제도들이 숨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선거 당일 휠체어를 탄 장애인 유권자가 투표소에 도착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투표 안내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임시 경사로는 각각의 건물 환경에 맞춰 제작되는데요. 휠체어를 타고 온 분이 혼자 힘으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경사 각도가 나오도록 설치합니다. 또한 투표소가 2층 이상에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경우 건물 입구나 1층에 이 별도의 임시 기표소를 설치해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본인이 직접 기표할 수 없는 분들은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에게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도 있고, 투표소 안에는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투표 보조 용구와 돋보기가 비치돼 있으니 투표 당일 편하게 투표하시면 됩니다. 저도 투표소에 가서 눈여겨보지 못했던 부분들이었는데요. 투표소에 이렇게 장애인분들을 위한 투표 편의 제공이 굉장히 많이 있었네요. 그리고 지난 회에 알려드렸던 거동 불편자용 기표대 역시 전 투표소에 설치가 되니까요. 전동 휠체어를 타고 투표소에 오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한나 리포터, 이 선거 당일에 투표소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거소투표 신고를 하시고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이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해도 꼭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해서 현재 있는 곳에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으로 이 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 선거에 참여해서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투표 참여가 어려웠던 선거인 분들께서는 오늘 알려드린 다양한 투표 편의 제도를 잘 이용하셔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준 변한나 리포터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선거 일정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좀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